안녕하세요, 롤라예요. 오늘은 출근하면서 좀 처음에 이제 제가 미국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영어를 어떻게 하면 빨리 느느냐,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서 카메라의 방향을 좀 바꿔봤습니다. 길을 마냥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어떤 지역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날이 조금 더우니까 에어컨을 좀 켤게요. 그래서 다들 영어 부분에 말씀을 하세요. 일단 한국 어른분들이 저를 보시면 어머, 너는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는 한국말을 어쩜 그렇게 잘해? 라고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제가 저는 미국에 중학교 1학년을 다 마치고 왔고요. 중학교 2학년 종업식을 다 하고 왔어요.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 중간에 방학이 잠깐 있잖아요. 한국에선 그걸 봄방학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미국에 왔고 지금 한 동네에서 16년인가 17년인가 헷갈리네. 그 정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한국에서 산 기간보다 어쩌다 보니까 미국에서 산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됐어요. 더 길어지게 됐는데, 일단 저는 사실 한국말이 더 편한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중학교까지 다니다 오다 보니까. 근데 사람마다 다르긴 하죠. 어느 지역에서 살게 되는지, 어느 지역으로 떨어져서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되는지. 저 때 온 친구 중에 저보다 영어를 정말 훨씬 더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사실 한국말을 훨씬 편한 편이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있는 곳은 아무래도 LA 인근 지역이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계속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덜 쓰고 영어를 더 많이 써야,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하는 곳하고는 좀 다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말을 거의 까먹지 않고, 아니 오히려 한국말이 늘은 것 같아요. 한국말이 오히려 늘은 것 같고 까먹지 않고. 그래서 영어가 한국말보다 불편해요. 하지만 생활하는 전혀 지장 없고, 외국 회사에도 다니면서 옛날에 공항에서도 통역 같은 걸 도와드리고 그런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가 편하지 않은 입장에서 더 이렇게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좋다 하는 거를 추천을 더 잘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영어를 못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빨리 늘더라 하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어를 너무 잘하게 된 친구들보다는 좀 더 그런 쪽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추천하는 건, 당연히 영어가 빨리 늘려면 영어로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돼서 영어로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은 영어를 자연스럽게 잘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못하더라도. 그리고 당당해야 돼요. 당연히 내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건 당연해요. 처음에 누가 어떻게 배우지도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힌 언어가 아닌데 잘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익숙지 않더라도 당당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틀리더라도 그냥 의사전담만 하면 된다. 왜냐면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말을 만약에 틀렸을 때도 그냥 미안하다, 내가 내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말실수가 좀 있네 하면은, 그거 이해 못할 사람이, 이해 못하는 사람은 너무 각박하잖아요. 너무 냉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도 한국말 그렇게 못할 거면서. 그래서 일단 당당하셔야 되고, 당연히 영어로 대화를 많이 하면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영어회화 그 원어민이 있는 학원에 꼭 가야 하느냐?
물론 원어민에 있는 학원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늘지도 않는 것 같은 게, 한국에서 제가 산다고 치면 학원은 그냥 학원일 뿐이잖아요.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이제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저는 제가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너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영어를 익히지 말라는 거를 일단 추천을 해요. 왜냐면 공부라고 생각하고 달달달달 외우고 그러면은 너무 일시적인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 잠깐만 기억하고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내가 좋아서 막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기억을 막 집어넣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일단 전 재밌는 만화 영화나 드라마, 영화 같은 걸 영어 자막으로 보기 시작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한글 자막이 있으면 당연히 영어가 귀에 안 들어오겠죠. 막 목소리는 마치 저 외국인 배우가 한국말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한글 자막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 그래서 영어 자막을 틀고 그런 미디어를, 그런 매체를 이렇게 접하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일단 내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일단 흥미있게 볼 수 있고, 영어 자막이 있어야 된다는 건, 어떤 분은 영어 자막 없이 그냥 소리만 들으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항상 제가 옳다 그런 건 아니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 좀 더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영어를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런 자막도 없이 그 영어로 하는 말을 막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잘 들리지도 않거든요. 들리지도 않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단어도 모르겠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영어 자막이 밑에 깔리면서 영어 자막하고 같이 보다 보면 들리는 게 좀 더 수월하게 자연스럽게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영어 단어나 말을 배우기 위한, 이렇게 안 비켜줘, 어떤 말을 배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일단 듣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 자막 시 그런 재미있는 드라마나 만화 영화나 그런 걸 보시면 듣는 게 확실히 빨리 늘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듣는 게 빨리 는다고. 그리고 단어가 밑에, 방금 들었던 말이 단어가 밑에 있기 때문에 화면을 잠깐 정지해 놓고 그 단어를 찾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관심이 있어서, 알고 싶어서, 내가 저 사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거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단어는 그냥 마냥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막 공부했던 그런 단어하고는 다르게 기억이 훨씬 더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항상 심슨 가족 보시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사실 심슨 가족을 제가 좋아해서 그렇기도 하고, 처음부터 뭐 CNN 뉴스라든지 그런 어려운 단어가 너무 난무하는 방송을 보시는 것보다 조금 가볍게, 그리고 심슨 가족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일상적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회화 언어들이, 구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끔 이제 풍자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그런 내용도 배울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쓰는 말들을 배우기가 쉬운 것 같아요. 꼭 심슨이 아니더라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만화 영화 중에 이런 실제 가족을 배경으로 했다던가 어떤 실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했다던가 하는 그런 만화 영화도 많고, 그리고 드라마도 어떤 특수 상황, 어떤 무슨 판타지나 뭐 이상한 정말 스케일이 엄청 큰 특수 상황보다는 좀 더 일상적인, 예를 들면 프렌즈 같은 드라마 있죠? 그런 데서 되게 저는 그런 부류를 좀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 거를 많이
많이 추천을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만 봐라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좋아하시는 부분이 판타지라든지 뭐 다른 공상과학 부분이라면 그런 거를 보셔도 당연히 좋은데, 이제 실생활 그런 거 쪽으로 그냥 프렌즈나 심슨 가족 같은 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 자막으로 그걸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봤던 걸 또 봐도 재밌는 그런 거면은 더 좋겠죠? 그리고 일부러 너무 공부하려고 돌려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셔도 꼭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시간 나서 집에서 시간 때울 때 정말 심심한데 이거나 하나 볼까 하는 그런 기분으로 보시면은 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는 계속 써야 늘고 또 즐겁게 놀다 보면은 더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영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언어라는 게 또 안 쓰면 자꾸 까먹게 되고, 저는 집에서 한국어를 쓰고 또 제 친구들도 대부분 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까먹을 새가 없었죠. 고등학교 때가 영어가 제일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는 나이가 좀 더 어렸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더 이렇게 배우게 되고,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한국에서 누가 새로 오면 그 친구를 안내해주는 역할도 하긴 했었어요. 이렇게 학교 중앙 건물 쪽에 가서 그 친구를 이렇게 맞이해서 이렇게 안내해주고 이렇게 학교 클래스까지 같이 들어가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는 했었는데, 이제 대학교에 가면은 되게 자율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정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하고만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영어가 정말 사실 많이 안 늘었어요. 그래서 꼭 그렇다고 한국인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저는 나쁘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내 같은 인종, 같은 민족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건데 그걸 어떻게 나쁘다고 하겠어요. 근데 아마 저는 좀 자신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영어 못하는데 이게 외국인,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인종의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가 어떤 방법보다 가장 1순위로 중요하고 그 다음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영어가 늘게 된 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좀 놀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놀면서 한국인이 아닌 친구들하고 좀 같이 껴서 몇 번 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다 떨고 하다 보니까 또 다시 까먹었던 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데도 저도 아직까지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지는 못합니다. 원어민처럼 저도 영어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도 당당해요. 당당하게 그냥 말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10몇 년이 됐는데도 이렇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피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또 환경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주로 있는 회사에 다니다 보면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 유학 오시는 분들, 또 유학을 올까 말까 하시는 분들, 또 해외 직장을 구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영어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직업에 따라서 언어를 꼭 말을 잘 해야 하는 그런 직종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좀 이렇게 영어를 어느 정도는 부드럽게 구사를 하시거나 하셔야 할 텐데, 웬만한 다른 이제 기술직이라든지 전문 분야, 어떤 자신만의 어떤 전문 기술이 있고 전문 분야가 있으신 분들은
영어를 여기 원어민처럼 꼭 해야지만 회사에서 고용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그랬다시피. 그리고 언어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판매직이잖아요. 판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국 분들뿐 아니라 이제 외국인인데 영어가 자기 나라 말이 아니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어를 들어보면은 완벽한 영어가 아닌데도 일종의 판매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어를 완벽하게 하지 않음에도 그런 판매직 쪽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분들이 영어권이 아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시면서 물론 저는 한국의 영어 열풍이 굉장히 심한 게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영어를 잘하면 좋죠. 다른 나라 언어를 잘하면 좋고, 또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적으로 좀 어떤 공통적인 언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당연히 잘하면 좋지만, 제가 좀 아쉽고 안타까웠던 부분은 여기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 쪽 방송들을 보면 저도 여기서 한국말로 쓰는 단어들을 영어가 너무 많이 대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저는 한국말 할 때도 저는 뭐 최대한, 최소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맥시멈, 미니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맥시멈, 미니멈이 틀린 말은 아닌데 한국말이 있는데 왜 꼭 영어를 대체로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뉴스에서 굉장히 사실 놀랬던 거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지금 떠오르는 거 하나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말이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그런 걸 유령회사라고 했거든요. 그럼 유령회사라고 우리 한국말로 원래 쓰던 말이 있는데 그걸 굳이 뉴스에서조차 페이퍼 컴퍼니라고 영어로 바꿔 쓰는 거. 또 싱크홀, 그 땅 꺼지는 현상 있죠. 그 땅 꺼지는 현상 같은 것도 싱크홀이라고 영어로 영단어로 자꾸 대체해서 말하는 게 전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기사에 그 댓글 달린 걸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 땅 꺼짐 현상이라고 하면 안 되나? 왜 싱크홀 하지? 저게 고유명사도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뭐 한국말로 대체할 수 있는 단어인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냐? 댓글을 봤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저렇게 생각하는데 역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데,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너무 적고, 대다수의 분들이 땅 꺼짐 현상은 너무 촌스럽잖아, 한국말로 하면 촌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이건 그냥 언어가 다를 뿐이지 어떤 언어가 세련되고 어떤 언어가 촌스럽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한국어가 촌스럽고 영어는 세련되고 그런 생각을 점점 젊은 친구들이 갖게 되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건 너무 한국에서 이제 어른들이, 사회적에서도 그렇고 어른들이 너무 영어를 해야 된다, 뭐 영어가 뭐 어떻다 막 그런, 그리고 특히 잡지나 TV 같은 곳에서도 자꾸 영어를 쓰는 게 더 있어 보인다는 식으로 몰아가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근데 사실 말이죠, 저희가 모국어가 한국어인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한국어를 잘 못한다 그러면 되게 웃기지 않을까요? 외국인이 보기에도 좀 황당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점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많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의 쟁점은 영어는 일상생활이 많이 녹아져 있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서 늘면은 그 자연스럽게 빨리 늡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겪었던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뭐 저희 사촌들이라든지 여러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들이 어린데 미국으로 보내고 싶은데 어떠냐던가 미국으로 가는 게 좋겠냐, 한국에 뭐 미국에서 공부하니까 좋냐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학교에 다니면서 제가 겪었던 어떤 차별적인 부분, 네, 차별이 없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힘들었던 부분, 그리고 뭐 좋았던 부분, 기타 등등. 제가 이렇게 새로운 곳에 갈 때는 화면을 이제 앞으로 정면으로 하고 제가 가는 길, 주변 환경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이 그렇게 하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설명, 위치적인 설명 그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영상을 부류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중간에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듣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원하는 얘기만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가끔은 갔던 길을 그냥 드라이브 할 때는 이렇게 좀 제가 미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랑 같이 계속 미국 생활 이야기 들으면서 드라이브 계속 같이 하고 싶으신 분은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